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훈 소장TV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목동권에 있는 고등학교들 영어 내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메스프 원장님하고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릴리즈 했지만 제발 좀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좀 풀어보고 어디 가당치도 않은 학교에는 쓰지 좀 마라. 되지도 않을 영어 수학 그 내신 진짜 막 4, 5등급 나올 학교에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그냥 애들 고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어 내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요 정도 학교면은 뭐 우리 애가 가가지고 내신을 좀 딸 수 있겠구나 요런 데 위주로 좀 지망을 하십사. 연말 특집으로 고교 선택을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을 그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철영 원장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수학 시험 3번을 좀 저희를 통해서 보시면 그걸 통해 가지고 지망하는 학교 3개에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 드릴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 아마 학원에서 안 하시죠? 이런 거 없죠? 합니다. 네, 결국에서 제대로 하는 학원들은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쪽에 학원 가가지고 원장님네 학원에서, 그다음에 수학은 이철영 원장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5금고에 가면 1등급 받겠구나, 내가 하나고 가면 3등급 나오겠구나, 닥치고 면학 분위기고 자시고 간에 내신 폭발할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겠구나, 이 판단 하십사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듣기 싫어 이러지 말고 현실 부정 해봤자 남는 것은 고등학교 때 후회뿐입니다. 정확하게 정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카메라가 확실히 톤이 가운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톤이 좀 예쁘게 안 나오는군요. 얼굴이 예쁘셔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톤이 이제 90년대 톤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선생님 모시고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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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동 리뉴학원 대표 올리비아 리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동 리뉴학원 라벨라관 팀장 장순빈입니다. 잠깐만요. 라벨라 뭐예요? 네, 라벨라관. 저희가 그 학원이 총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워낙에 학교 수도 많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목동 앞단지가 저희가 이제 본관이고요. 그다음에 목동 10단지에 이제 그 건물 이름이 라벨라거든요. 라벨라? 네, 워낙 좋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SL 라벨라해서 라벨라관 이렇게 명칭을 하고요. 부영에 있으면 부영관이라고 하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강서 지역에 또 학원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12월에 김포에 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부영하고 라벨라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워딩 느낌이 있네요. 부영은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 느낌. 네, 맞습니다. 옛날 아파트 맞아요. 이런 느낌이고, 너무 이제 라벨라는 이제 신세대입니다. 맞습니다. 그 건물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목동권을 장악하시면서 강서까지 뻗어나오고 계시는 리뉴학원 대표님과 팀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자세한 질문도 좀 많이 하시면서 가는데, 오늘 자료를 봤더니 학교별로 다 스캔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자료 빨리 스캔하기에도 시간이 넉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달려보도록 할까요? 네. 목동권 일반고 특징과 영어 내신 분석 그리고 1등급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9월 16일 날 이제 그 진명여고, 목동고, 양정고는 이제 외고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개 학교를 제외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9월 16일 방송을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개 학교가 사실 제일 중요한 학교인데 요거를 빼고 이제 대일고, 강서고, 신목고, 백암고, 한가람고, 신서고, 양천고, 금옥여고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잠깐만. 피디님 여기 모니터링 화면에는 자료가 안 떠서. 네, 그 이제 중3 학부모님들 이제 학교 선택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그 예비고 1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신 준비는 내신 기간에만 중학교 때처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희의 이제 입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입니다. 저런 친구들 많이 있어주면 고맙죠, 뭐. 네, 밑에 바닥을 또 깔아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한 학생이 내신도 잘 받게끔 그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 영어 학습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신 기간에 또 거기에 특화된 내용들까지도 다 해줘야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기간만 준비해서는 워낙 시험 분량이 방대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외부 지문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내신 기간에만 준비해서는 저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중학교 때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도 고 2, 3 정도 수능 지문이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법도 중학교 때와 완전 다르게 통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통합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형이 어떤 건지 제가 이따가 문제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어휘, 요즘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사실 문법이랑 그다음에 서술형도 있지만 어휘를 너무 못 외워요. 어휘를 다 요새 감으로. 애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잘하는 건 요즘에 뭡니까? 잘하는 애들이 원서, 독해, 뭐 듣기, 디베이트 이런 거 정말 어렸을 잘하거든요. 때? 네. 잼민이 영어? 네, 맞습니다. 잼민이 영어 그래서- 잘해봐야 고등학교 가서 판판이 다 깨집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듣기 싫다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취약한 거가 어느 분야라는 거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내신은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을 많이 출제해서 등급을 가린다라는 목표를 알겠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어학원 위주로 다녔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원서라든지 디베이트라든지 뭐 스피킹이라든지 리스닝은 굉장히 잘하는데 예. 문법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다음에 단어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감으로만 풀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있어서 네. 학교에서도 요 부분을 좀 많이 출제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서술형 영작도 우리가 이제 그 에세이 쓰는 거랑은 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서술형 연습이 또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등부 때나 예비고 때 완성이 되어야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등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해만 잘해서는 절대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예. 게 고등 내신은 문법, 어휘, 서술형이 한 70% 정도가 출제가 되고 듣기도 듣기 뭐 그거 쉬운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뭐 딕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변형으로 출제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주고 가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학부모님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학교 발표가 일반고 발표가 이제 나면 그때 예. 이제 뭐 영어 전문 학원을 선택한다든지 그때 이동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발표 이동은 전문 학원을 찾아서 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예비고 때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예, 예. 내신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것만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등 극상위권인데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법이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어휘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유의어, 반의어, 뭐 혼동어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출제가 되고 또 지문 변형이 되는데 그걸 패러프레이징 시키는데 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냈을 때 요 지문이 반대되는 지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같은 지문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함정이나 이런 거에 걸릴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줘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서술형 영작 부분도 문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에세이 영작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요약형으로 이제 영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냥 모든 쉽게 말해서 것들을- 네. 해리포터 읽고 네. 디베이트하고 스피치하고 네. 맨날 해봐야 고등학교 영어 가서 다 깨진다. 그냥 이렇게 네. 압축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대비를 딱 해야 됩니다. 특목고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에세이 제출이라든지 뭐 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근데 그것만 해서는 절대 네. 잘 될 수 없다. 지필. 네, 그래서 요거를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1등급 비결은 네. 사실 근성입니다. 굉장히 좀 엉덩이 제일 힘이 없잖아요, 저게. 근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극성위권의 아이들이 뭐 내가 고3 거 수능 풀어도 뭐 다 맞는데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네. 1등급을 못 맞는 다 고마운 가장 큰, 얘기들이에요. 네, 이유가 방심의 얘기들. 방심하게 되면 예. 문제를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암기를 규칙적으로 최소한 뭐 150개씩 규칙적으로 암기하되 다의어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유의어, 반의어 연습이 또 돼야 됩니다. 또그 고등학교 문법 스타일도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해서 문법 용어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예. 해줘야 되겠고요. 감으로 풀면 안 됩니다. 감으로 풀면 한 60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이런 게 너무 싫어. 네. 다 싫어. 막 문법 싫고 막 네. 그냥 다 싫어. 네. 그래, 우리는 그냥 목동에서 객관식으로 리딩만 네. 하면은 네. 내신 딸 수도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싶어. 있어요? 네. 잘 없는 것 없구나.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영동이나 숙명 있거든요. 네. 없구나. 이런. 그래도 좀 강서고가 워낙 독해를 어렵게 많이 출제를 네. 하고 중점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워낙 강서고가 영어 자네들이 너무 많아서 그 뭐 주관식 쉽진 서술형 않습니다만 대응 능력 없이 갈 목동의 학교는 없거든요. 그는 거의 없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문 독해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예. 독해는 토플형보다는 고3 수능 스타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또 내신 잘 받기 위해서는 전문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 내신 학교 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이나 중소형 이렇게 학원에서 하다 보면 예.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2명, 3명 있는데 학교를 뭐 10몇 개를 해야 되면 선생님 혼자서 진명여고 1, 2, 3, 목동고 1, 2, 3, 뭐 한가람고 1, 2,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3개, 14개 뭐 이렇게 하는 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하나 제대로 파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 고등학교 선생님만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부 선생님들 15명, 고등학교 선생님들 20명인데 20명의 선생님들이 다 전문 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진명여고 선생님은 진명여고 1, 2, 3학년만 하고 한가라고 선생님은 한가라고 1, 2, 3학년 하기 때문에 뭐 전문성에서라든지 자료 만드는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진지한 말씀 중인데 손방망이님 그 주식하시고 계세요. 네. 주식에서 두산에서 43.85% 수익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러다 약간 지각하셨대요. 손방망이 귀엽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습니다. 사실 뭐 자녀 교육, 자기 인생이죠. 우리는 엄마 아빠 잘 보호할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주식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등 내신 패러다임의 변화 리뉴 얘기 잠깐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우선은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있어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21년까지는 그냥 무조건 본문 암기만 하면 또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비포 코로나? 네, 진짜요? 맞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단순히 무조건 암기만 해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요. 지문 변형이 다수 일어나고 대부분 학교들이 지문 변형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때는 교과서에서 한 3과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는 10%밖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별 부교재, 단어장, 문법 교재, 듣기 교재 따로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지문이 또 방대하게 하면 50지문, 뭐 60지문 이렇게 들어가고 듣기 교재도 따로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범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오늘 처음 보는 지문을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 지문에서도 문제가 10%에서 20%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인데도 이제 그 1등급 받기 위해서는 이제 고3 정도 수준의 뭐 독해는 당연하고 문법 어휘까지 선행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한 뭐 10% 뭐 적게 되는 학교는 뭐 5% 이렇게 출제해야 되고 많이 출제해야 교과서에서 20%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학교별 부교재가 다 따로 있는데 부교재에서 거의 한 5, 60%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뭐 문법 비중이라든지 어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 오늘 처음 보는 지문에서 뭐 많이 출제하는 학교는 20%까지 출제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1, 2등급이 판가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와는 또 확연히 다른 부분이 시험 그 보는 시간 내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도 있지만 서술형 문제를 5문제 내지 7문항 정도를 영작을 해야 되는데 단순 영작이 아니라 문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요약문 완성이 독해 지문을 읽고 이 글을 요약을 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가정법인데 뭐 도치도 활용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근데 저는 대표님 어머니도 상담도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상담하는 게 주 업무니까 얘는 탈대체해라. 내신 비전이 없다. 이렇게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고등학교 와서 내신 터져야 그제서 후회하는 그 엄마의 심리는 뭐야? 난 그 심리가 알고 싶어. 난 도대체 누가 봐도 네가 봐도 남이 봐도 저 사람이 봐도 얘 사람이 봐도 너는 100% 이 학교 가지고 내신 비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에이 이러면서 가가지고 내신 다 터지고 탈대체 해야지 탈목동 해야지 필요 없어 이거 하는 그 엄마의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소장님 같이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요즘 학부모님들은 아십니다. 안 그래요? 많이 아세요. 예전이랑 또 달라져서 2, 3년 전이랑 또 달라진 게 학부모님들이 일단 목동 내에서도 내신을 좀 따기 어려운 학교가 있고 살짝 쉬운 학교가 있는데 최상위권 아이들이 일부러 뭐 그래서 요즘 대일고나 배강고가 엄청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강서고나 아니면 뭐 그 양정고나 양천고에 비해서 이제 배강고가 조금 목동고가 또 내신 받기 진명여고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악착같이 그런 데 안 가버려야 됩니다. 집단지에서는 이제 목동고 대신 배강고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앞단지에선 진경여고 대신에 뭐 다른 학교를 선택하고 뭐 강서고 대신에 대일고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극상위권 학부모님들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움직이셨어요. 말 되게 안 듣는 엄마들 있어요. 근데 요즘엔 정말 많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좀 달라지신 것 같고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가 이제 중학교 때와는 달리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달 가까이 이제 시험 대비를 해줘야 그 시험의 매터리얼을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단순 암기보다는 영어 실력 자체를 키워야 1등급이 가능한데 특히 이제 여기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지문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겠고요. 서술형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어 제시 후에 문법적으로 맞게 영작하는 문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독해는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되고 내신에서는 그다음에 어휘가 한 30%, 그다음 문법과 서술형이 한 30%, 듣기는 이제 10%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듣기가 들어간다는 건 세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수능 영어에서 듣기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넘어서서 내신에서 낸다는 거는 죽이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오히려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고사 지문 독해 지문이 50지문이 들어가는데 듣기 지문 독해가 40개가 들어가다 보면 범위에서 아이들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듣기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독해 조금 다 맞았는데 듣기에서 엄청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문 학원들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걸 다 맞는 애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고등학교 기출문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문법이 요게 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요즘엔 이제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 맞게 쓰였는지 뭐 동사 자리에서 수동태로 잘 됐는지 시제에서 완료 시제를 잘 써줬는지 투부정사 투 동사원형과 그다음에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랑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도치를 잘 알고 있는지 가정법을 알고 있는지 특수구문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한 문두 문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내는 학교는 8개에서 10문제 정도 예전에 진명여고는 14문제까지 출제했습니다. 저는 이런 출제의 백그라운드에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담겨있을까 항상 상상해보곤 하거든요. 1번 자기 인생이 안 풀린다. 열받는다. 근데 이제는 요새는 체벌도 안 되는 시대다. 내가 문제를 죽여야지. 두 번째 이렇게 내도 다 맞는 애가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변경 못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깨지는데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도 이런 거 내는 게 영어 실력을 분간하는데 시대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 실력을 보는 것이다라는 자기 합리화 등이 배경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진짜 올 때마다 지난번에도 왔을 때도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놀랬거든요. 아유,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가정법 엄마들 밀리면 안 돼요 상담에서. 가정법 그때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Because I'm not a bird, I cannot fly to you죠. 그렇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문법 문제가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작 문제도 이렇게 이제 한국말이 써 있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활용해서 쓸 때 문법적으로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문법에서 학생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본인은 영작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틀리는 경우가 다반수라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겠고요. 서술 문제 또 예시 중에서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제 독해 지문을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하고 이제 요약하려고 할 때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요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는 가정법을 활용해서 풀 때 if가 없기 때문에 if가 이제 삭제가 됐을 때 도치가 되는 걸 알고 있는 것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if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워로 앞에 시작해야 되는데 그 워 one of the two인데 왜 워를 쓰냐면 가정법에서 워즈 뭐 쓰잖아요. 그래서 워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당황을 했던 부분이 가정법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if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푸는 거가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네, 학원 이제 좀 홍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중등부 때부터 선행을 좀 많이 시키고 예. 예비고 때 워낙에 뭐 독해뿐만 아니라 뭐 문법, 서술형, 영작, 어휘, 그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풀려서 입학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예, 예.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1학기에 12개 고등학교 영어 전교 1등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예고 1학년, 2학년, 진명로고 1, 2, 3학년, 네. 한가람고, 대일고 1학년, 목동고 1학년, 배감고 2학년, 네, 그다음에 명동여고 1학년, 예, 이번에 화곡고 2학년 학생까지 이제 영어 전교 1등, 영어 전교 1등인데 이제 전과목 전교 1등 학생들도 이제 가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90점대에는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기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잠깐 근데 엄청 남자분이 많습니다. 한 명 계시네요. 아니요, 남자분 아닙니다. 여기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100%다 여자. 주세요, 피디님. 네. 네. 네, 다 여자 선생님들. 와, 다 여자분이군요. 네, 100%다. 왜냐하면 영어는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언어적 감각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 여자 선생님들만 이제 고용해서 네, 하고 아마존에 있습니다. 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대입 수시 결과에서도 이제 수시 결과만 저희가 넣었는데 이제 의대 3명, 2명 보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5명,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를 저희가 이제 19명 정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건 수시만이고 이제 정시까지 합쳤을 때는 훨씬 더 좀 많이 인원이 들어갔는데 네. 내신에 대한 분석이다 보니까 이제 직결되는 이제 수시 결과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상담했던 모 외고 네. 친구도 원장님 네. 학원 다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시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분석에서 예. 대일고등학교 이제 데리고 먼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들어갑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거리상 이제 그 강서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 앞단지 쪽에서 선호도가 최근에 높아진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만요. 수준별 교과 교실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따로 전용 교실이 있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입시 결과가 조금 많이 좋아진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예, 대고 입결을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서울대 6명, 의학계열 22명, 카이스트 2명, 연대 15명, 고대 19명 해서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좋았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망주들이 일부러 네, 저쪽으로 간 이제 경우가. 스카우트 되는군요. 네, 많습니다. 좋아요. 네. 저거 너무 격세지감 잠깐만요. 어떤 거죠? 아니 네. 2023에서 2024호로 갈 때 의지 한약수 숫자가 네, 완전 확연하게 네. 올라가고 저 때부터 있습니다. 애들이 더 심하게 퍼져나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센 네. 학교로 무조건 가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1학년, 2학년들이 되게 잘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학생들이 결과가 나올 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영어 시험 문제도 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 우선 대일고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치를 분석을 하면 너무 방대한 양이 되기 때문에 첫 시험을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교과서는 1과 2과만 들어갔고 부교재가 이제 1에서 4까지 들어갔고 2025년 3월 학력평가 들어갔고 능률복화 편이 대1에서 15까지 들어갔습니다. 보케블러는 왜 이렇게 귀요미죠? 네,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네, 서술형 6문항 40점 배점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서 2개 과하고 본문 그다음에 약 40개의 지문이 들어갔습니다. 네. 복화도 약 700에서 1000단어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방대한 시험 범위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목동권에 더 많이 내는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 학원들 저희 같은 학원들에서는 뭐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교재나 모의고사까지 체계적으로 오케이. 진도를 나가고 클리닉 테스트를 통해서 파이널 테스트 통과까지 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짚어주면서 하고 있고요. 예.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저희가 1학기 중간고사에는 나왔고 부교재가 53.7%가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어법 어휘 문항은 지문 변형 및 그다음에 개수 고르기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까다롭게 네. 좀 출제가 됐고요. 네. 네, 서술형은 이제 전통대로 영작형 그 6문항 40점 배점이라서 굉장히 배점이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고요. 조건 영작이 포함되면서 좀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네, 영역별 분석은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서술형을 조금 먼저 보면 7점짜리 부분 점수 없는 킬러 문항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점수를 깎인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시간 배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서술형을 예. 많이 내는 학교일수록 그 시험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서술형 배점
수 있는 시간 배분을 충분히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객관식에서 엄청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끝내야 네. 서술형을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항수가 보통 이제 32문항에서 36문항 들어가는데 영작 문제가 한 7문항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시면 네네. 앞에 이제 객관식 문항들은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답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그 문법 통합형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좀 영어 좀 잘하면 학생들이 한 5분 주면 그래도 다 푸는 경우가 있는데 예. 1분 내에 풀으라고 하면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시험 대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듣기는 딕테이션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예. 실전 연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회화 어법 비중이 좀 높은 학교라서 여기에 집중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객관식에서는 지문 변형에 대한 대비, 그다음 개수 고르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복화도 한 번 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화 어법 문제 풀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문장 선별해서 암기하고 영작 연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부교재가 네. 매년 이렇게 좀 바뀌나요? 네, 좀 고등학교들이? 바뀌는 경향이 목동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1,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3, 4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미리 해도 학교가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강서고. 네. 네. 일단 정시 특화된 학교로 가장 좀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이과 중심 학교로 좀 유명한데요. 2025년 서울대 진학 전국 탑 15위 안에 들었던 학교고 네. 의대 진학 전국 탑 10위 안에 들었던 학교입니다. 수학, 과학, 내신 시험이 매우 어렵기로 유명하고 네, 그다음 내신 시험도 수능, 모의고사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재수까지 4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기본 룰로 되어 있는 학교고요. 네, 내신에 좀 많이 불리한 이유가 워낙 잘한 학생들이 네.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면학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서구의 입시 결과를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서울대 이제 25명 합격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수시가 2명이고 정시가 23명이네요. 완전히 정시형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재학생이 13명, 졸업생이 12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워낙에 뭐 의대도 많이 보낸 학교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연대 52명, 고대 34명 외에도 의예과가 57명 보내고 네. 치의에 9명, 한의에 6명이기 때문에 의치안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좀 높게 네,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강서고 1학년 1학기 영어 1등급 커트라인 보시면 영어 1등급 컷이 10%인데도 90점 중후반이었고 근데 2학기 때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하면서 80점대였습니다. 강서고의 영어 시험은 이제 객관식 33문항, 서술형 3문항에서 총 36문항인데 올림포스. 근데 강서고가 36문항 출제한 거는 굉장히 좀 양심적으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몇 년 전에 50문항을 50문항이요? 출제한 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시험 보다가 울고 나온 경우도 남자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50문항이면 보통 남자애들 욕을 하지 않나요? 네. 그렇군요. 여학생들은 울고 울거나 남학생들은 욕을 기절하죠. 하군요.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시험지 찍고 욕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이제 인류과가 포함이 됐고, 부교재에서 32에서 34지문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고1 모의고사가 16지문 들어갔고, 외부 지문 고상과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1등급을 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내용들은 좀 그래도 쉬운 편인데, 외부 네. 지문을 항상 고상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등급 맞을 애들만 맞아라, 이렇게 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저 정도 해서 의대 가야죠. 네, 맞습니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데 저 정도 완벽하지 않은 자가 잘못 다뤘다가는 사고 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본문을 다양하게 좀 변형을 시킨다라고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고3 그 이상의 수준의 어휘로 바꾸기 때문에 고난도 어휘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어휘냐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뭔가 악화시키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뭐 exacerbate라든지 뭐 worsen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훨씬 더 어려운 어휘들 뭐 aggravate라든지 뭐 deteriorate라든지 뭐 이런 어휘까지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GRE? 네, 그렇습니다. GRE나 탭스 어휘 이런 네, 정도까지도 탭스.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간적 압박이 좀 심한 학교로 좀 유명합니다. 네, 그다음에 서술형 3문항, 사실상 6, 7문항
이게 왜냐하면 서술형 세문항 사실 육치문항이라는 거는 이제 서술형 영작하는 거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 네. 문제 속에 문제가 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유에서는 다 훈련시키죠. 아, 당연히 훈련시킵니다. 네. 어떤 학원들은 그냥 중학교 때 수능 네. 리딩, 보케블러리 하고 네. 보내버리고 안녕 이렇게 끝나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꽤 많아요. 많습니다. 영어 학원들. 저희가 네. 한번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한번 학원 이동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뭐 전교 1등을 배출하거나 1등급 많이 낸 학교로 우르르 몰려오는데 근데 저희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좀 많이 이동을 해오거든요. 네. 타 학원에서. 근데 이제 타 학원에서 한 학생이 왔는데 그 양정고등학교인가 뭐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점수가 굉장히 좀 안 나왔더라고요. 다른 오. 학원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니라고 상담실장님이 이제 질문을 네. 했더니 양정고가 자기밖에 없어서 강서고랑 같이 수업을 했대요. 오. 근데 이게 수학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영어는 강서고, 양정고가 시험 범위가 완전히 다르고 어허.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교과서만 해줬대요. 어? 교과서만 하고 자기 기본 실력으로 보면 20점, 30점 나오거든요. 그 학생 점수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정말 너무 놀란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별 전문학원이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셔라라고 하는 이유가 학교별로 모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진명여고만 해도 사실상 거의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 다니면 네. 그 레벨별로 또 수업이 가능해요. 진명여고 1-1반에 1, 2등급 애들만 들어가 있고 뭐 1-2반에 3, 4등급만 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목동고도 그렇고 뭐 아니면 양정고도 이렇게 좀 그 학교끼리 모여 있대 거기서도 또 레벨로 나뉘면 네. 그 뒷반에서 뭐 40점 이상 오른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거를 막 한꺼번에 설명하면 얘네들은 지쳐서 못 따라가는데 예. 그냥 수준에 맞게끔 범위를 다 가르쳐줄 때 자세히 설명하고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40점, 50점 오른 학생들도 나올 정도로 이제 네.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강서고. 네. 당연히 이제 난이도는 이제 최상으로 항상 출제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이제 또 종합이기 때문에 네. 본문 변형의 정도가 좀 어휘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예. 점, 그다음에 외부 지문이 좀 어렵고 서술형 본문에서 찾아 쓰기, 고치기 등 시간 배분의 관건인 학교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일고보다는 교과서 비중이 줄어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도 고상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좀 그래가지고. 좋은 점수가 맞기 좀 어려운 학교, 대표적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외부 지문이 3문항밖에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문항에서 7문항까지도 출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험 대비 전략은 일단 범위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영작형 서술형 연습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체계적인 오답, 약점 보완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학원처럼 이렇게 뭐 목동에서 한 16년 한 학원들은 예. 이제 학교별 전문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진명여고 선생님은 진명여고만 하는데 10년째 진명여고만 하고 계시고 배강고 선생님은 배강고만 뭐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전문화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도 하지만 예. 미리 일주일 전에 시험 범위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은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교 시험 출제랑 똑같이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목동고다 그러면 네. 목동고 위에 마크까지 똑같이 갖고 오고 시험 스타일을 똑같이 맞춥니다. 이 시험 스타일까지 맞춰고 그거를 연습을 한 2-3번을 시키거든요. 동형 모의고사를 2-3회 정도를 풀고 네. 그거에 대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까지 보완을 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네. 학생들이 좀 거기에서 좀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신목고 갑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장승빈 팀장님이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들었던 학교들에 비해서 제가 소개할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되게 작고 좀 목동에서 내신을 따기가 쉬운 학교들로 유명합니다. 일단 우선은 신목고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목고의 학교 특징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 1024명으로 학생 수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진로를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1:1 진로 진학 컨설팅이나 프로그램으로 또 진심 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 기록부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록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목고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신목고 영어 시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목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는 한 단원이 들어가고 24년도, 25년도 모의고사 문항수는 많으면은 26개에서 적으면 24개까지 들어갑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말했던 40문항이나 뭐 이런 문항들에 비하면 개수 자체가 확연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엽네요. 좀 특이한 점은 이 신목고 같은 경우엔 테드라는 전문 강연이 들어가는데 주제 같은 게 뭐 법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의학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좀 아이들이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문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이해하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신목고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40점이 배점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20점 정도가 보통 목동 쪽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20점 정도가 배점이 되는데 네.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40점이 배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대일고도 40점 배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5문항 중에서 소문항까지 합쳐서 총 7문항 정도가 영작이 되는데 이런 영작과 관련된 거에 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런 데에 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되게 당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부분이어서 하는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했던 문항들이 대부분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중간고사에만 해당하고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고사에는 지문을 변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한글을 들고 와서 영작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 보통 1학기 중간고사 기준 중2라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여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 기준 평균 1등급 컷이 4점 이상 떨어지고 평균 점수는 15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외부 지문급으로 바꿔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내가 공부한 지문이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시간도 많이 촉박하고 그리고 읽는데 아주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영역별로 보자면 학력평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테드가 생각보다 올해 중간고사에는 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테드가 1학기 기말고사가 되면 뭐 셰익스피어의 소넷이 들어가거나 혹은 그 뒤에는 뭐 소설이 원더가 들어가는 등 계속해서 바꿔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나는 항상 이 학교는 테드만 나오니까 테드 익숙해지면 돼. 이게 아니라 네. 다양한 영역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말했다시피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고로 교과서와 학력평가 신목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법이 되게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난한 문항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시험 지문의 변형도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익숙한 거에 훈련이 오히려 좀 더 강점이 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신목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지문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반드시 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전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의어나 반의어, 다이어 네. 등 이런 부분의 학습이 강화돼야 됩니다. 제가 1학년들을 맡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단어에서 되게 약해요. 그래서 애들은 단순히 내신 때 이것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문들이 다 낯선 지문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단어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내신 기간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사이 기간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런 단어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를 되게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서술형 대비가 좀 강화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기간 동안 혹은 적어도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좀 저희 상위권도 있지만 중위권 당연히 하위권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토요일날
서술형 특강을 또 공짜로 깔아서 아이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시를 노리는 자 네. 동아리 몰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신 좀 따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내신 따기에 좋은 배감고라고 네, 배감고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그냥 스트레스 없는 학교는 없습니까? 아예 없죠. 없어요? 네.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사를 네, 가야 됩니까? 스트레스. 다른 동네 네. 가야 네. 근데 다른 동네 가도 또 면학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 그렇죠. 네. 배강고 갑니다. 네, 일단 배강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 교원 1인당 15.1명으로 조금 목동치고는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배강관과 목련관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아까 전에 뭐 다른 학교는 정시에 강하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수시에 강한 학교입니다. 네. 좀 내신을 따기가 조금 더 다른 타 학교, 목동에 있는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편입니다. 예. 양천구도 그렇죠. 양천구도 약간 수시 수시? 중점. 네, 그래서 일단 배강고의 최근 5개년간 이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한번 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요한 영어 관련해서는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입니다. 그리고 내신 범위는 모의고사 1개년, 교과서 2단원, 부교재 단어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장이 부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단어가 보통 한 시험당 32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학부모님 생각하실 때 이 정도면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20개에 해당하는 예문들을 모두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 지문이랑 추가 어법이 들어가는데 뭐 기말고사나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추가 지문은 들어가지 않았고 추가 어법은 반드시 포함되고 여기서 서술형이 보통 배강고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예. 평이한 난이도지만 부교재 단어장의 비율이 23%입니다. 30문항 중에 10문항에서 11문항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어 쉬울 것 같은데 이 단어 예문들에 있는 표제어에 해당하는 그 예문들을 보통 암기하는데 저는 2학년도 배강고 2학년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암기를 할 때 표제어에 해당하는 그 예문을 암기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특정 단어를 보고 이 표제어가 생각나게끔 하는 식으로 그런 편법으로 암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1학년들은 그게 통하지 않게끔 표제어를 뚫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표제어 옆에 있는 단어나 그 가장자리에 있는 단어를 그 문제로 내므로써 아이들이 꼼꼼하게 예문을 숙지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그 문제로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귀엽게 교과서가 좀 비중이 높네요. 네. 3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여기서 서술형이 약한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귀를 쫑긋 하셔야 되는 게 이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좀 영작이 적습니다. 확연히 적습니다. 네. 좀 한 문항이나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되게 적고 보통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어법 문제나 혹은 요약문 완성 이런 문장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이 약한 친구들은 여기 조금 좀 잘 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만약에 한 문항에 나오면 주요 핵심 어법과 관련해서 그걸 영작 가능하냐 아니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 리뉴 학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어법을 통해서 영작이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힘들어하는 경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배강고 담당 1학년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강고 영역별로 분석을 해보자면 모의고사 유선문항, 교과서 8문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의고사 요약문 완성 문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추가 어법과 관련된 문항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강고의 특징 3가지는 뭐냐면 어법이 중점이고 그리고 어휘를 강조하고 그리고 요약문을 완성하는데 좀 강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3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대시험 대비를 훈련을 시키면은 배강고 학생들 들어간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대비를 구체적으로 전략을 배강고 같은 경우에 해보자면 어휘,
어법, 뭐 핵심 내용 이해, 요약 능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반복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희 학원 배강고 1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내신 전부터서 꾸준히 반복을 해서 여기서는 뭐 감점 있는 아이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꾸준히 반복을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도 이렇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네. 언제 다 하는 거야? 언제 다 하는 거야? 한가람 갑니다. 네, 한가람고는 이제 앞단지기 때문에 제가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가람고는 인원수가 비교적 좀 적은 학교죠. 예. 그래서 한 학년당 약간 쿨한 25년 학교 아니에요? 쿨한 학교. 네, 25년 1학년이 16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따기는 좀 많이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학교가 이제 2022년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대로기 때문에 조금 수업 퀄리티는 좀 좋은 학교다라고 좀 평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영어 시험 난이도가 급상승해서 오? 네, 2학기 중간고사 영어 평균이 40점이었다고 왜죠? 합니다. 왜죠? 네, 쉽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점수 등급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퀄리티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걸로 조금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 부담이 비교적 적다라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워낙 학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예. 1등급 받는 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한가람고 입시 결과도 보면 이제 2025년 입결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24년 입결을 보면 서울대 4명, 의치한 17명, 약수 18명, 카이스트 6명, 네, 그다음에 연대 12명, 고대 16명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힘줘서 열심히 갔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영어 1등급까지 90점 후반이었다면 예.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75점으로 확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 문항수는 약 한 3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객관식 25문항, 그다음에 예. 주관식 5문항이었고요. 교과서가 2가가 출제가 되고 부교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25년 3월 모의고사 12지문 들어갔고 어법 프린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 독해와 외부 지문에서 그다음 어법 문제가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법을 조금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네. 단순 암기에서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학교고요. 본문 분석이나 그다음에 지문 변형에 대한 유연한 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법 포인트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변형 대비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겠고요. 난이도는 이제 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주로 근데 그 어법에서 네. 많이 다루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고등학교 내신들이? 사실 뭐 어느 특정만 중구난방이구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어법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근데 특수과목 파트에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도치, 뭐 가정법, 그다음에 뭐 슈드를 활용한 특수구문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샅샅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외부 지문 어법 9문항은 상위권을 가르는 핵심 파트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술형은 변형 없는 단순 어순 배열이었던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상이네요. 네. 한가람고가 지금 최근에 떡상했다 난이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영역별 이제 분석을 보면 교과서 8문항, 부교재 5문항, 모의고사 7문항, 그다음 외부 지문이 1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외부 지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처음 보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상위권인 친구들이 미리 이제 중등부 때나 예비고 때 훈련이 다 돼 있는 친구들이 네. 잘 볼 수밖에 없는 역으로 기본 실력이 있는 네. 친구들 입장에서는 편하겠네요. 오히려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들한테 가장 큰 관건이 뭐냐면 바로 이제 문법의 누적 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저 뭐예요? 전통적으로 네, 어법이 누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놀라운 부분이 아닌 게 한가람고가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준동사,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되고 이래서 1학기 기말에 뭐 가정법이 된다. 그러면 이제 1학기 기말에는 앞에 1학기 중간고사부터 준동사, 가정법까지 되고 그다음에 2학기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접속사와 관계대명사가 포함된다. 그럼 2학기 중간에는 다시 1학기 중간고사부터 했던 준동사, 네. 그다음에 가정법, 그다음에 관계사,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되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한가람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교들은
처음부터 어법 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형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모르면 안 되는 거라서 결국은 딱히 한가로운 것만 되게 힘들다는 아닙니다. 오히려 네. 더 편할 수도 있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이제 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종합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도치 하나만 몰라도 틀리는 거고 좀 뭐 준동사 하나만 몰라도 틀리는 거고 특수구문 하나만 몰라도 그 문제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예. 뭐 사실 그렇게 뭐 한가로고만 딱히 문법을 어렵게 낸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난도 어휘 암기가 좀 필수적으로 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계속 이제 대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의어, 반의어 암기, 문맥수, 쓰임새까지 또 적절한 어휘를 뭐 연습해야 되는 부분. 네, 그다음에 뭐 평상시 학습에서 이제 고 2, 3 수준의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를 꾸준히 연습을 하고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서고는 우리 신서고. 네, 장승빈 팀장님께서 뒷단지 학교들은 이제 우리 승빈 팀장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앞단지 학교들은 이제 제가 발표하고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서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서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보통 중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항수를 아까 전에는 뭐 50문항 이런 학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여기서는 문항수를 적게 내고 한 문제당 배점을 크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여기도 학교는 수시 전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서고도. 그리고 신서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상위권과 하위권이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중위권이 좀 많이 유입되다 보면서 이렇게 면학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신서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모의고사, 모의고사 범위가 8지문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염이.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시험 여기 영어 대비하기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2학년이 가면 그래도 조금 18문항 18 지문들이 18지문으로 이렇게 상승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문항수 자체가 작고 그래서 21문항 서술형 4문항이 들어가는데 이 서술형 4문항에도 2문항 같은 경우에 어법, 어휘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가 영작이 들어가는데 영작도 교과서 같은 경우에 단어 배열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뭐 영작할 때 조건에 따라서 영작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난이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1학년 난이도가 중으로 평가가 되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수능형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그러면 것으로 100일이나 배감이나 대일 가지 말고 신서 가야겠다. 신서 가면 뭐 전교권 하기에는 좀 적절히 그냥 수시로 네. 상위 한 10개 대학 안에 가면 이딸 뭐 좋지 뭐 우리 아들 그 정도면 땡큐지. 이러면 신서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여기 대충 대비해도 뭐 시험적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한 문항 틀릴 때마다 이게 배점이 커서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어렵게 나오는 요약문을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문장 요약문을 만들어 보시오. 지문에 관통하는 요약문이나 요지를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보시오라고 하는 등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 보시오 하는 등 좀 어렵게 나와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뉴는 몇 학년부터 다니나요? 중학교 1학년부터 예비 중1부터라고 예비 생각하면 중1부터. 되겠군요. 네. 그래서부터 고3까지 엑시트. 네, 그래서 중등부 때 워낙 선행을 좀 많이 시키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아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선행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미 이제 중학교 때 거의 다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신서고 같은 경우에 뭐 교과서 12문항, 모의고사 11문항인데 킬러 문항으로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개수를 고르시오. 뭐 일치불일치하는 문제 모두 한 9개 지문을 주면 9개 선지를 주면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킬러 문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 대비는 어법, 어휘 개수 고르기의 대비를 위해서 꼭 어법과 어휘에 관련된 이런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되고 그리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실수가 반드시 없게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가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천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양천구 영어 내신 따기 되게 힘든 학교잖아요. 양천구 영어 같은 경우 영어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렇게 뭐 다양한 원격 수업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상록실도 사용하고 있고 경시 대회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적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네. 그리고 양천구 영어 특징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보통은 학력평가를 모의고사를 많이 넣는데 모의고사를 넣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 프린트를 넣는다라는 점입니다. 7장의 분량 정도의 뭐 예를 들면 인문학 혹은 역사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그런 아주 어려운 지문이 7장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이 거의 45% 정도가 차지할 정도로 많은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 양천구가 이 듣기와 관련된 문항들이 한 8문항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8문항 생각하시면 뭐 수능 듣기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CNN과 관련된 이런 뭐 인도식 발음, 호주식 발음 요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학교 자체 프린트와 관련된 인터뷰를 어딘가에서 따와서 이걸 듣기로 만들기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구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 뭐 워낙에 입시 잘 가네요. 결과가 좀 좋아지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도 네. 보시면 서울대가 17명, 연대 20명, 네, 의치한약수도 점점 퍼져나가는구나. 네, 엄청 많이 올라가고 CNC랑 있고. 자꾸 비교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요거는 알아서 답을 막 하시네요. CNC는 선생님마다 커리가 다르고 네. 리뉴는 학원 전체 커리가 같다.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리고 양천구 시험을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일단 범위가 자체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엑스트라 리딩으로 7장 정도의 그 원서가 아니라 7장 정도의 이런 학습지가 들어가고 예. 그리고 원서 25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문항수 자체는 1에서 2문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이 약합니다. 그렇군요. 안 할 수도 없는. 외부 듣기나 변형 지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평소에 보면은 내신형 문제는 아까 수능형 문제나 뭐 서술형 문항 이런 게 들어가고 하는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지와 관련해서 아주 깊이가 있는 문항들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선지들 자체가 3줄에서 4줄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호흡이 긴 문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인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90점이 넘어도 1등급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금 난이도가 하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학력평가도 안 들어가고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게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85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되게 낮은 편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렵게 1등급 컷이 낮아졌냐고 하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7장 정도의 분량을 이 지문들을 완전히 외부 지문으로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호흡이 긴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선택지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특징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어법이나 서술형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술형이나 어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법과 관련된 문항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딱 한 문항이 나오고 그 외에는 객관식으로 어법과 관련된 문항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술형도 아까 전에 영작을 하게끔 하는 그런 문항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부정어구가 도치오면 neither did 이 정도 쓰는 정도로만 나와서 사실 서술형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문법하고 서술형 싫은 친구들 양천구 갑니다. 양천구. 참고로 매년 똑같나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요? 일단 올해는 그랬습니다. 네. 참고로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영역별로 보자면 듣기, 교과서, 엑스트라 리딩, 그리고 원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비율이 높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변형 지문을 요번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천구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하려고 하면 해야 된다면 일단은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이루어지고 선지들이 길기 때문에 어휘와 함께 고3 수준의 독해력 훈련이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듣기와 관련해서 뭐 우리 리뉴 학원 같은 경우에 3주 동안 시험 치기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뭐 선생님께서 따로
지문과 관련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따와서 듣기 문제로 만들어서 실전에 대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옥여고. 네, 금옥여고입니다.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쉬워라 제발. 많이 쉽죠. 안 쉬워. 안 쉬워. 금옥여고 같은 경우 학생 수 240명 정도이고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뭐 사제 동행 독서 토론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옥여고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뭐 여기서 뭐 좀 특이한 점은 뭐 내신 평균 1.5점만 넘어가도 연고대, 이화여대 등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뭐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이렇게 발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금옥여고 아까 또 뭐였죠? 신서고. 네, 그다음에 양천고. 양천고도 그래도 어쨌든 뭐 남학생들이 선택하기 양천고 문법 비중이 좀 적은 학교긴 하지만 양천고 내신 굉장히 따기 어려운데. 다른 게 어렵나? 네. 왜냐하면 잘한 학생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뒷단지에서는 양천고가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고 앞단지에서는 이제 강서, 양정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워낙 창위권 경쟁률이 좀 치열한 학교여서 양천고 남학생한테 어렵습니다. 상담했는데 수학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수학 잘하는 학생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일단 금옥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뭐 3월 모의고사 뭐 이렇게 일부 문항들만 들어가고 교과서 2단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교과서와 관련된 프린트, 모의고사와 관련된 프린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뭐 문항 같은 경우에 28문항 정도가 나오고 주관식이 5문항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가 작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얼마나 암기를 열심히 하느냐가 여기서 승패의 관건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적 좀 대비하기 쉬운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금옥여고, 신서고 기억이 납니다. 배감하고 대일.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진짜 얼마나 꼼꼼히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좀 점수를 약간 중학교 때 내신 대비법 네, 약간 통하겠네요.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중으로 평이한 수준이고 뭐 교과서 46, 뭐 모의고사 53으로 외부 지문도 전혀 없습니다. 교과서가 46%라는 네, 시골입니다. 좋습니다. 금옥여고. 저 이런 학교 사랑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안개는지가 승부를 가르고 있고 본문 암기나 단수 숙지가 핵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참고로 2학기 중간고사의 1등급 컷이 70점 후반입니다. 되게 낮은 편이고 79점 맞은 친구가 전교 1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중이었는데 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서술형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요약문을 만들어라 혹은 요지를 만들어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해라 단순히 한글을 주면서 영작을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면서 너네가 이 조건을 가지고 서술형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를 그런 문항들을 조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등 컷이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출제했던 스타일을 또 출제한 네, 거죠.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하지만 객관식은 여전히 평이한 수준이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여기서는 점수를 다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금옥여고에서 내신을 대비하려면 저는 일단 1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술형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도 적혀 있다시피 상위권 경쟁은 서술형에서 갈려진다라고 보면 되고 뭐 모의고사, 독해력은 당연히 이 요지나 주제문을 적으려고 하면은 독해력도 당연히 여기에 따라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과 독해력을 강화하면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뉴는 학년별 레벨별 커리가 체계적이더라고요. 문법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채널, 이병훈 소장님 채널에서 뵈니까 반가운데 제발 주 1회반 좀 늘려주세요. 저희는 연구하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둘째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네. HK님 말씀도. 네, 그렇잖아도 이번에 예비고1 이제 저희가 이제 개강을 11월 초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네. 주 2회 반도 있고 주 1회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워낙에 그 이제
5등급제로 되면서 이제 1등급이 4%에서 이제 10%로 늘어나다 보니까 워낙 네네. 극상위권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 친구들은 주 2회씩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약간 부담스럽거나 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주 1회반 토요반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팡스카이 캠프 겨울하고 봄 캠프 신청 링크 이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드립니다. 핸드폰만 주물르고 누워있을 게 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엄마가 샤우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방특으로 돌려가지고 내 눈앞에서 안 보이고 싶으신 분들, 팡스카이 캠프로 보내가지고 4주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싸그리 짝짝 핸드폰 압수당하고 공부하는 놀라운 멘토들이 우글우글하는 의예과 멘토들이 우글우글하는 팡스카이 캠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병헌 상담에도 컨시어지 상담 문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웩슬러 진행 검사와 진로 진학 학습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고등학교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가져갈 수 있는 0234539740 010-6310-9740 신청 링크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드립니다. 현재 1월 달도 주말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방학 때 빨리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그냥 검사부터 신청하십시오. 이것저것 재다가 기차 떠납니다. 매스프 이철영 원장님과 함께 수학 진단 평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내신 시험을 봐봐야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다. 가면은 3, 4등급 할 게 적실한데 뭐 하려고 가는지 해서 실제로 시험 보고 나서 학교를 자기가 3개를 선택하면 그 학교 가면 몇 등급증 나올 거야까지 분석 리포트까지 제공하는데 분석 리포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하나고 가면은 불안정, 보성고 가면은 안정, 5금고 가면 매우 안정, 가급적 5금고, 보성고 이렇게 써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고 가면 너는 폭망이야. 그러니까 조심하렴. 이라고 현타가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데 가서 내신 들러리 서지 않도록 저희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일 원장님 좀 이따가 2부에서 단독으로 나오는데요. 원장님 수업과 교재 공구 링크 전체 탈탈탈탈 모아가지고 하나의 링크로 올려드립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해진 목소리 톤 반갑다고요. 네, 제가 사실 로나가 걸렸었어요. 로나. 네, 다 거쳤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뉴 대표님 이번에 다시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더 긴장도 많이 되고 떨렸는데 네. 두 번째 나오니까 좀 편안하게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목동의 이 날로 어려워지는 아이들 말로 흑화되고 있는 내신에서 네. 최첨단의 챈병에 서셔가지고 아이들 도와주시는 역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같이 나오는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부는 남궁재 원장 대기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